1894년 6월 예즈차오와 땡루창지와의 2,800명의 청병력이 동학 농민운동의 진압을 명분으로 아산에 상륙하게 되었고, 이에 일본도 6월 10일 오시마 요시마사 휘하의 병력 7,000명 중 선발대로 먼저 해군 육전대 430명을 인천에 상륙시킵니다. 여기서 일본의 출병 근거가 된 것이 앞서 언급한 것처럼 텐진 조약이었습니다. 이 조약은 청일 양국이 장래의 조선 출병 조건을 규정해둔 것이었는데, 이것이 결국 청일 전쟁이 일어나게 된 하나의 요인이 돼버린 것이죠. 어쨌든 일본과 청이 개입하게 된 것을 본 조선의 농민군은 더 이상의 외세의 개입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1894년 6월에 조선 정부와 전주 화약을 체결하고 전조에서 철수합니다. 그래야 여기서 일단 사태는 진정되었고, 전라도 일대에는 농민 자치체제가 성립되었죠. 결국 이 전주 화약에 의해 청일 양국 군대가 조선에 체제할 이유는 없어지게 된 셈입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청에 대해 공동으로 반란을 진압하고 공동으로 조선의 내정개혁을 담당하자고 제안합니다. 이에 청은 무조건 양쪽의 군대가 조선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반대하죠. 그러자 당시 일본 외무대진이었던 무수 무네미스는 조선의 실효성 있는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군대를 철수할 수 없다 라며 억지를 부립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그는 왜 이런 제안을 청에게 했을까요? 개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예산 편성이나 조세, 제도의 개정과 같은 복잡한 제도적 정비의 수반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개혁이라는 것은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일본군과 청군이 대치한 상황에서 일본은 개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자국의 군대를 절대로 돌릴 수 없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분히 청과의 충돌을 유도하기 위해 조선의 개혁을 운운한 일본의 계산된 행동이었죠. 개전 직전 무수 무네미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책임이 돌아가지 않는 명분,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반드시 개전의 구실을 만들어야 한다. 육군 대신도 해군 대신도 아닌 외무 대신, 즉 외교장관이라는 사람이 전쟁의 구실을 억지로라도 만들려고 지시한 것입니다. 사실 청일전쟁은 청과 일본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영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가 청일전쟁이 시작될 무렵부터 여러 가지 간섭을 하고 있었죠. 예를 들어 전쟁을 빨리 끝내라, 베이징까지 진격하면 안 된다 라는 것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청나라는 모든 열강들이 탐내고 있던 먹잇감이었으니까요. 이들은 이 대치사항을 매우 흥미롭게 주시하고 있었던 것이죠.